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밤 새 국정연설을 통해 부정적인 표심을 되돌릴 수 있을지 기로에 서고 있습니다. 미국 대도시에서 살려면 연소득이 개인 10만 달러, 4인 가구는 24만 달러는 있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 연방정부가 코로나 긴급재난 융자를 받았다가 상환하지 못한 디폴트분 200억 달러를 강제 환수키로 했습니다. 금리가 높을수록 유리한 고수익 저축계좌를 만들기 적합한 시기는 3월이라는 권고가 나왔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미국의 대형 재난 발생 시 해외 동포들이 사용할 수 있는 핫라인을 가동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밤 새 국정연설을 통해 지표와는 달리 악화됐다고 평가하는 경제, 너무 나이가 많다는 고령 리스크 등을 불식하고 부정적인 표심을 되돌려 놓을 수 있을지 중대 기로에 서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3년간의 경제 성과를 내세우고 있으나 미국민 여론의 74%나 경제가 나빠졌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고 73%는 4년 더 대통령직을 수행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다고 지적하고 있어 이를 불식시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목요일 밤 1시간 넘게 상하이 양원 합동회에서 행한 새해 국정연설은 회의적인 미국민 유권자들을 되돌릴 수 있는 최고의 패심잡기 기회로 꼽히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이번 새해 국정연설이 11월 5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재대결이 사실상 확정됐기 때문에 재선 캠페인에 출정식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현직 대통령들이 4년 만에 재대결을 하는 것은 미 역사상 7번째입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한다면 1892년 클리블랜드에 이어 낙선했다가 한 달을 걸러 재집권하는 역사를 132년 만에 쓰게 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새 역사 쓰기에서 희생되지 않기 위해 새해 국정연설을 계기로 재선 캠페인에 본격 출정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가장 큰 주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민주주의와 미국민 개인의 자유에 무서운 위협으로 재등장하고 있다는 섬찟한 경고도 마다하지 않을 것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시절 경제가 더 나았다고 보고 있는 유권자들 앞에 현재 미국 경제가 그리 나쁘지 않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중산층 이하 서민들의 생활비를 더욱 낮추는데 전력 투구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3월 3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미국 경제가 그저 그렇거나 나쁘다는 의견이 74%로 좋거나 매우 좋다는 의견 26%보다 부정 여론이 근 3배나 많았습니다. 미국민 유권자들은 무려 88%나 여전히 고물가 고통이 악화되고 있다고 분개하고 있습니다. 주택시장도 나빠졌다고 보는 부정 여론이 79%에 달했습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실물 경제가 다수의 유권자들이 우려할 만큼 나쁘지는 않다고 항변하며 인프라 투자법,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에너지 전환, 반도체 과학법 등으로 강력한 미국 경제 회복과 반등, 성장을 달성하고 있다고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새 국정연설은 물론 유세 캠페인에서 81세 나이에 이상한 행동을 자주 보이는 고령 리스크를 불식시켜야만 하는 중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미국 등록 유권자들의 73%나 바이든 대통령이 4년도 대통령직을 수행하는데 너무 나이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어 트럼프의 42%보다 훨씬 불리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7일 밤 국정연설에 이어 8일에는 경합지 중 최대 표밭인 펜실베니아, 9일에는 12일 경선을 실시하는 격전지 조지아를 방문해 동시에 같은 지역을 찾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배틀그라운드 맞대결에 돌입합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 대도시에서 살려면 연소득이 개인은 약 10만 달러, 4인 가구는 24만 달러는 있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이는 100대 도시들의 평균일 뿐이고 뉴욕시나 로스앤젤레스, 버지니아 알링턴 등 대도시들의 생활비는 그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에서 대도시 생활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생필품과 주거비가 급등했기 때문에 대도시에서 살려면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100대 도시들에서 살려면 필요한 연소득을 계산해 본 결과 평균 개인 96,500달러는 벌어야 하고 4인 가구에서는 23만 5천 달러는 벌어야 가능한 것으로 CBS 뉴스가 7일 보도했습니다. 이 때문에 연소득이 10만 달러 이상이 되는 미국인들도 10명 중에 4명은 페이첵 투 페이첵, 즉 근근히 생활한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10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자들도 개인은 18%, 가구는 34%만 대도시들에서 비교적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상황인 것으로 CBS 뉴스는 전했습니다. 더욱이 전국 대도시 평균보다 주요 대도시들에서 훨씬 높은 생활비로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욕시에서 생활하려면 연소득이 개인은 13만 8,600달러, 4인 가구에선 31만 8,400달러는 벌어야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호세에선 개인 13만 6,700달러, 4인 가구 33만 4,500달러는 벌어야 비교적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얼바인과 산타나에선 개인 12만 6,800달러, 4인 가구 29만 1,500달러씩 벌어야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스턴에선 개인 12만 5,000달러, 4인 가구 32만 달러는 벌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샌디에고에선 개인 12만 2,800달러, 4인 가구 28만 9,500달러의 연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선 개인 11만 9,600달러, 4인 가구 33만 9,000달러를 벌어야 비교적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시애틀에선 개인 11만 9,400달러, 4인 가구 28만 3,700달러의 높은 연소득이 필요합니다. 워싱턴 DC 근교인 버지니아 알링턴에 살려면 개인 11만 7,700달러, 4인 가구 31만 8,600달러는 벌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는 개인 11만 800달러, 4인 가구 27만 6,600달러는 벌어야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애틀란타에 살려면 개인 연소득이 10만 7,500달러, 4인 가구는 23만 900달러는 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미국이 코로나 시절 긴급 재난융자를 받았다가 상환하지 못해 디폴트, 즉 지불 불능에 빠진 100만 건, 200억 달러를 환수키로 했습니다. 중소기업청이 연방재무부에 넘겨 강제 환수하도록 조치한 겁니다. 미국이 팬데믹 시절 중소업체와 비영리 기구들에게 긴급 재난융자를 해줬으나 그 가운데 상환하지 못해 디폴트, 지불 불능에 빠진 경우에 대해 연방정부가 강제 환수에 착수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중소업체와 비영리 기구들에게 재난융자를 담당했던 중소기업청은 연방재무부에게 디폴트 대상들의 리스트를 넘겨 강제 환수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디폴트에 빠져 강제 환수 대상이 된 코로나 재난융자는 100만여 곳에서 200억 달러나 되는 것으로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이번에 강제 환수토록 넘겨진 재난융자금은 건당 10만 달러 이하인 경우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청은 10만 달러 이상의 고액 재난융자금 가운데 디폴트된 만 건에 대해선 이미 연방재무부의 콜렉션 담당 부서에게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미국을 덮치자 연방정부는 긴급 재난융자로 400만 곳의 중소업체와 비영리 기구들에게 무상 지원금과 함께 저리의 사업융자를 해줬습니다. 그러나 사기로 신청한 사례도 있고 나중에 살아남지 못하고 파산한 중소업체, 융자받은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등 상환할 수 없는 경우가 100만 건에 200억 달러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불 불능 강제 환수보다 중소업체에 지원했던 수천억 달러 가운데 사기 신청으로 새 나간 규모가 훨씬 큰데 모두 환수할 수 있을지는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청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사기 신청에 속아 새 나간 지원금은 긴급 재난지원에서 1,360억 달러나 되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긴급 재난지원은 긴급 재난융자를 받기 전에 코로나 사태로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한 중소업체들이면 대거 신청에 10,000달러를 무상 지원받은 프로그램입니다. 중소기업청은 사기 신청과 수령이 확인된 1,011명을 기소했고 803명은 체포했으며 529명에 대해선 유죄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청은 새 나간 지원금 가운데 현재까지 300억 달러를 압수 또는 환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청 감사관실은 사기 신청으로 의심되는 지원금 규모를 4천억 달러로 추정하고 정밀 조사를 계속하고 있어 새 나간 지원금 규모는 앞으로도 더 늘어나고 처벌받는 사기범들과 환수액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전한 고물가와 높은 이자율 때문에 미국민들은 융자하는 데 드는 수수료나 이자 등 차입 비용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금리가 높아지면 고수익 적금 계좌를 가진 이들의 수익은 크게 늘어나 오히려 고수익 적금 계좌를 만들기 적절한 시기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류령화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고금리 시대에 복잡해지는 약관 덕분에 수많은 미국민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이자에 저축할 여유가 없다는 불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축계좌 개설 시기를 적절히 맞추면 코로나19 발생 이전보다 더 큰 이윤을 얻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금리가 높아지면서 하이 일드 세이빙 어카운트, 즉 고수익 적금 계좌를 가진 이들의 저축액과 수익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연준 제롬 파월 의장은 계속해서 5월이나 6월 중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언급했기에 금리가 높을수록 유리한 고수익 저축계좌의 특징을 고려했을 때 이를 만들 적합한 시점은 3월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고수익 계좌를 개설하면 최소 금액이 없는 경우 제니어스 뱅크에서 5.25%, 에버뱅크에서 5.15%의 이자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계좌 개설 최소 금액이 $1,000라는 조건을 추가하면 최대 5.5%까지 금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287에서 많게는 $1,375의 저축액 이윤이 생기게 됩니다. 만약 적극적이지만 안정성이 뛰어난 투자로 조금이라도 종잣돈을 마련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고수익 저축계좌는 다른 저축계좌와 비교했을 때도 이 점이 두드러져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자율이 높다는 양도성 예금 증서에 저축할 경우 최소 금액이 없으면 5%, 계좌 개설 최소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5.3%의 금리를 확보할 수 있지만 여전히 고수익 계좌보다 0.2% 낮습니다. 고수익 계좌에 비해 약 $30에서 $120의 저축 이윤을 잃는 셈입니다. 미국민들이 주로 저축하는 트래디셔널 세이빙 어카운트인 전통 저축 계좌의 경우 FDIC에 따르면 이자율이 0.46%에 불과하기에 금리가 높은 3월에 고수익 계좌를 개설해 고금리를 받으며 저축하는 것이 더 많은 이유를 남길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더 많은 이윤을 남기려면 연평균 7%에서 10% 사이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로스 IRA에 저축해야 하지만 59세 이전에 인출하면 세금과 벌금이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만 고수익 저축계좌나 로스 IRA에 목돈을 넣는 것이 항상 정답은 아니라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빚을 먼저 갚거나 사용처에 따라 신중히 비교 후 저축 상품을 선택해야 하기에 더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권했습니다. WKTV 뉴스 류령아입니다. 텍사스 대형 산불, 캘리포니아 대홍수와 같은 기후재난이 빈발해 있는 미국에서 한인 동포들이 이용할 수 있는 한라인이 있습니다. 비상사태를 겪고 있는 한인 동포들이 총영사관 한라인을 이용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미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6일 시작된 텍사스 산불이 서울 면적의 7배 이상을 태우는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로스앤젤레스와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에는 강한 폭풍우가 덮쳐 해당 지역에 대피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이렇듯 기후재난이 빈발해 있는 미국에서 한인 동포가 접촉할 수 있는 한라인의 필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자가 해외 체류 시 문제가 생기면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교부는 해외 체류 중인 우리 동포가 대형 재난 발생 시 안전정보 안내와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영사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 영사 콜센터 무료 전화를 검색하여 설치한 후 별도의 음성 통화료 없이 무료 통화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에서도 영사 콜센터를 검색하여 채널 추가한 후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월부터 재외동포가 국제통화료 부담 없이 민원 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카카오톡 채팅 서비스를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카카오톡에서 재외동포 365 민원 콜센터를 검색하여 채널을 추가한 후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재난 상황 시 관할 지역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한라인을 저장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워싱턴 DC를 관할하는 주미국 대한민국 대사관의 대표 번호는 1-202-939-5600이며 긴급 전화 번호는 1-202-641-8761입니다. WKTV 뉴스 김미연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